고요. 신간에는 이제 신간의 자매단체가 근우였었죠. 신간의 자매단체 근우였었고, 신민에는 안녕하세요. 공단기 한국사 박성근입니다. 자, 다들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뜻하지 않게 원래 봐야 될 시험 시기보다 많이 늦춰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기나긴 시간을 거쳐서 이제 오늘 드디어 지방직 서울시 시험을 봤고요. 내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바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한국사는 국어라던가 뭐 영어라던가 다른 과목은 전 모르겠는데 한국사만 놓고 본다면 너무너무 쉬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쉬웠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몰라서라기보다는 실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 것들은 좀 이따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쉬웠는지 전반적인 이제 문제 구성이라든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20문제를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상고사, 고대사, 보통 이걸 두 개 합치죠. 합쳐서 이제 고대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상고사 하면 선사시대부터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고대사 이전까지를 말하는데,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옥저 문제 하나 나왔고요. 고대사에서는 이제 세 문제 나왔죠. 세 문제 나왔는데, 진흥왕, 대가야, 그 다음에 발해와 통일신라 연관된 문제인데, 이 발해와 통일신라 연관된 문제도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문제였다면 아마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출에 나왔어요. 기출에 나왔던 거라서 똑같은 내용이 사실 똑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도 원래 고려사가 많이 안 나와요. 세 문제, 네 문제인데 역시 이번에도 세 문제. 그래서 광종, 고려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광종이에요. 역시 이번에도 광종 나왔고, 그 다음에 별무반, 공민왕. 이 문제가 아마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문제, 이 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가 의외로 적게 나왔어요. 보통 조선시대에 문제가 나가면 한 6문제? 뭐 한 7문제. 왜냐면 조선 전기랑 후기를 또 나뉘잖아요. 분량도 많았고, 그래서 보통 6문제, 7문제 나가는데 딸랑 4문제. 딸랑 4문제.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명종, 그 다음에 실학자 중에 박지원, 그 다음에 세종. 앞에 고려사의 대표적인 왕이 광종, 그런다면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왕은 세종. 또는 뒤에 가서 뭐 영조, 정조인데 여기서는 세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국정치. 무난한 내용들이 이제 주제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제가 이 지방직, 서울시, 그다음에 뭐 국가직까지 해서 전반적인 이제 2020년 올해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현대사가 많이 나올 거다.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제쳐주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근현대사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쳐서 좀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라고. 왜냐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역시 예상대로 8문제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뭘 봐야 되냐면, 보통 근현대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가면요, 한국사의 난이도는 꽤 올라가요. 보통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쉬웠어요. 보시면 박은식, 근우의, 덕수궁, 뭐 통립기무하문, 독립협회, 이혜영과 경학사라던가 뭐 3차 개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등등 정말 무난한 내용들만 나와서 역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잘 안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또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바로 세계유산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만 본다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실제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려가 돼요. 쉬웠기 때문에 실수가,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내 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당락의 결정을 줄까봐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실수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한번 한 문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쉬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거 보면서요, 매지가이인 줄 알았어요. 매지가이 맞나요? 매지가이? 그죠? 그 이제
사실 저 그 매직아이 못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툭툭 뭔가 튀어나온대요. 2번 문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만 보고 있으면 사실 깊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문제, 자, 사료. 이사부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사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칠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다? 진흥왕 때. 진흥왕 때 거칠부를 통해서 국사 편찬저, 즉 진흥왕 때 사실을 찾아라라는 문제고, 바로 답 나오죠. 북한산 순수비. 한강 하루 지역 찾아면서 그 적을 찾아오고 그 적을 순행하면서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했다. 바로 답 4번이죠. 정전 직업 너무 쉽죠. 성도왕 때, 국학 신문왕 때, 첨성대, 산덕여왕 때. 그냥 답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 있어도 하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자주 나오는 선택,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택지 마찬가지고, 광덕 준풍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경을 황도라고 했다, 서경을 서도라고 했다, 광종. 누가 봐도 광종이고, 누가 봐도 광종이고, 광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바로 노비 안건법이죠. 노비들을,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풀어줬다, 노비 안건법. 그러면서 귀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1번이고, 선식과제도 광종 다음에 경종 때 처음 시행되었죠.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설립했다. 성종 때. 12목 설치. 고려 최초의 이제 지방관 설치였었죠. 성종 때. 답은 역시 1번. 답이 툭툭 튀어나오죠. 다음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대한매일신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를 했어요. 대한매일신보 하면은 두 명. 박은식, 신채호. 둘 다 주필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교 구신론. 유교를 개혁하자 대동사상 박은식이죠. 여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만 보고서 신채호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유교 구신론 나왔었죠. 그래서 박은식을 찾는 문제고, 박은식 하면은 한국통사. 그죠? 한국통사. 답은 2번이었고, 자, 한인 애국단은요, 김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단학회, 저희 누차이가 얘기했었죠. 이병도라고 실증사학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식민사학을 그렇게 비판한 건 아니었다 라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원봉 요청을 받아서 조선혁명선언문, 이게 신채호죠. 답은 어쨌든 2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가산체로 옳은 것은, 자, 사를 쭉 봤더니 여기 여성 문제 나와 있어요. 여성운동이었죠? 여성운동 나와 있었고, 여기 있네요. 여성운동.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자, 자매 전체 역량을 공고히 하여 단결하자. 여성 유일당 운동.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근우회죠. 1927년 김한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근우회였고요. 신간에는 이제 신간의 자매단체가 근우회였었죠. 신간의 자매단체 근우회였었고, 신민회는 1907년에 양기타 등에 의해서 이제 안창호와 함께 만든 단체였고요. 그다음에 정우회 사회주의 단체고, 이 정우회의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답은 역시 1번.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이거를 좀 어려워할 수도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왜냐면 앞에를 모른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뭐 설명하긴 했으나 모른다 하더라도, 자, 뭐가 되어 있냐면 경웅이죠. 경웅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무조건 덕수궁이죠. 더 나올 거 없잖아요. 답은 4번이고요. 경복궁, 조선의 법전이죠. 최대 궁궐이었고, 그 다음에 법궁, 그 다음에 경희궁. 자, 이거 제가 이제 역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언제? 광해군 때 이제 이때 창덕궁 만들고 하면서, 하지만 광해군은 사실은 수도를 이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파주로 가려 했는데 원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새로 다시 이제 궁궐을 만드는데, 그때 만든 게 바로 이제 경희궁, 바로 정원군의 옛집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풍수가들이 이제 뭐 안 좋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런데 정원군의 옛집에, 특히 여기 이제 왕기가 감독이 여기다 이제 궁궐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인조가, 정원군의 아들에서 인조가 왕이 되었다 하고 설명했던 그 경희궁이에요. 그죠? 답은 그래서 어쨌든 4번. 자, 다음 문제 갈까요? 6번 문제. 밑줄 친 이 나라. 이 사료가 좀 어렵게 느껴질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사료는 아닌데,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봐야 되다 보니 뭐 이제 힌트를 못 찾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 이 나라에는 대군항이 없대요. 그러면 딱 떠오른 나라 두 나라죠. 옥저동해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자, 오곡이 잘 자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쭉 내려가서 자, 사실은 이 사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설명한 적이 있긴 한데 자,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 뭐가 되냐면 여기 있죠.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장사 지낼 때 곽을 사용했다. 제가 이 곽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쉽게 설명해서 북부지방 바로 이제 부여라던가 옥저 북부지방 있죠? 얘네들 곽이다. 그런데 남부지방 바로 삼안 이쪽은 뭐리다 널이다 관이다 라고 설명했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옥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옥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옥저 그러니까 옥저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죠? 민며느리제. 옥저하면 민며느리제가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만에게 한 나라의 침입을 알리는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이제 옥저랑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이제 위만과 좀 옥저랑 관련을 좀 시켜보면 위만이 있었을 당시에 옥저 있었어요. 이제 다만 위만 조선이 예속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위만 조선이 멸망하면서 옥저는 다시 한사군 특히 현도군에 예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이 없고요. 다음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이 제사 지냈다 삼안이죠. 계절제. 다음 옥저는요. 제천 행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없었죠.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와 우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부여의 군장들의 이름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설명이죠. 1번.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빠르죠. 뭐 필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너무나 쉬워서. 자, 7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일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왕. 자, 바로 나오네요. 임꺽정. 임꺽정 하면은 명종 때. 명종 때 임꺽정이 난이 발생하는데 온갖 밀란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만큼 이제 국가가 점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자, 그럼 이 명종 때 사실을 찾아라는 문제였는데 자, 동인과 서인의 붕당 형성된 것은 명종 다음이었었죠. 명종 때는 척신정치. 이것이 선조 때 청산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둘로 분열되고 동인과 서인, 붕당이 형성되죠. 선조 때. 자, 문정왕후가 바로 명종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정왕후랑 그 다음에 이 명종의 외삼촌이죠. 윤원형 뭐 이들에 의해서 또는 이들에서 온갖 척신정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수렴 청정하면서 특히 그 전에 명종 전에 중종 때 조광조 등을 통해서 사림 세력들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라던가 각종 종교를 많이 탄압을 했었고 그러면서 승과 폐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문정왕후가 절실한 불교 신자였었고 그래서 보란 승려를 데려다 앉혀놓고서 그를 중용하면서 승가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 불교를 옹호했었죠. 답은 2번. 삼포외라는 바로 중종 때고요. 명종 때는 을묘외변이죠. 을묘외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조광조 언제라고요? 중종 때. 조광조가 중종 때 도학 정치를 표방하면서 많은 개혁을 시도했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왕실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수사 정리해라. 특히 고리대 정리해라. 폐지해라.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중종 때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죠. 2번. 다음에 8번 문제. 자, 밑줄 친 이 부대라고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워. 딱 튀어나와요. 왜요? 부대인데 윤관 나왔어요. 그러면 고려 별무관이죠. 당시 거란이 여진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윤관이 처음에 이걸 막지 못했고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뭐 본인이 군사 능력, 지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군사 부대가 여진족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병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의 별무반을 만들죠. 윤관. 여기 보면 기병 중심이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었죠. 자, 이 부대 별무반. 자, 옳은 거.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정종 2년이면 고려 초창기죠. 이때 뭐가 만들어져요? 저기 청천강유역, 서경 위쪽에 청천강유역에다가 광군을 설치하죠. 광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주대첩 하면 강감찬. 이거는 거란 침략. 그 다음에 현종 때가 되겠죠. 현종 때 있었던 이제 거란 3차 침략이고 지금은 여진족을 대비하는 방책이었던 거예요. 틀렸습니다. 바로 나오죠.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별무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동북 구성을 예종 때 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 6위로 구성된 것은 이전부터 고려 이제 초기부터 만들어진 고려의 중앙 군사 조직이었고, 자, 이 별무반은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었었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사료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나마,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나 싶은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나마 사료가 좀 이제 낯선 사료였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익숙한 그런 문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쉬워요. 왜냐면 자,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래요. 그러면 사만 지방이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 일대에 있는 나라였겠죠. 그 다음에 고령 지방이 있대요. 고령 대가야잖아. 고령 대가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연도가 479년이니까 5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에 고령 지방이 있었던 나라 대가야죠. 대가야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보시면 관산성 전투하면 백제, 이제 국왕이 전사하니까 백제 서왕을 말하는 거겠죠. 자, 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했다. 울릉도 우산구. 바로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통해서 울릉도를 정복합니다. 설렸죠? 자, 3번.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제가 아마 세강형인가? 거기서 이 내용을, 뭐냐면 보통 이제 대가야를 얘기하면서 대가야가 5세기 이후로 막 성장해요. 그렇죠? 금강가야가 4세기 말에 이제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연맹장의 지위를 대가야가 이어받았고, 그래서 점차 성장하면서 6세기 전반기까지 가게 되면은, 자, 어디냐면 저기 소백산맥을 넘어서 그 전라도 남원 지방까지 진출하게 돼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거를 좀 틀어서 문제를 세강에 냈거든요. 아마 그 문제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바로 호남 동부지역. 그러니까 말을 튼 거죠. 어디요? 전라남도 남원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답은 3번 맞죠. 3번. 자, 신라를 도와서 낙동강 유역에 진출했던 외를 격파했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파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금강가야 세력이 약화된 거죠. 답은 3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다음에 10번 문제. 자, 이게 바로 이제 처음 나왔으면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 나왔으면. 하지만 똑같은 문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역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세강형이라던가 또는 이제 여러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누차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 왕의 재위 기간, 통일신라에 있었던 상황, 옳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가끔 나오죠. 자, 발해와 통일신라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대응이라는 연어만 봐도 이건 누구요? 문왕이죠. 필기 좀 해볼까요? 자, 문왕. 발해 문왕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문왕을 얘기하면서, 자, 문왕 전이 무왕이었고, 이따 쓸까요? 무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따 쓰죠. 발해가 이제 문왕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통일신라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냐면요. 자, 무왕은 성덕왕. 성덕왕이 이제 무왕과 일치한다. 물론 이제 완전 일치하진 않고요. 그 앞에도 또 있긴, 효소왕 뭐 이렇게 이어지긴 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보통 무왕과 성덕왕 이어져서 이제 문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왕인데, 문왕은 바로 경덕. 역시 이것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경덕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미 문왕이 즉위를 했었어요. 연도까지는 737년 얘기했는데, 연도 외울 필요 없다고 했었고요. 그냥 경덕왕. 왜냐면 경덕왕 앞에 효성왕이 있어요. 효성왕이 있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경덕왕. 그 다음에 누가 있다? 해공왕.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진다? 바로 원성왕까지 이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왕 문제 나오면 이제 새 왕을 찾아라,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누차 설명했던 내용이었고,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 원성왕 독서 3분가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현재 4번 독서 3분가였고요. 자, 노국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 때고, 경덕왕 때는 노국을 부활했죠. 그 다음에 청해진, 장보고, 신라 하대였고요. 자, 제가 이것도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청해진, 상업이 잘 되죠. 뭔가 흥해요. 흥덕왕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대모, 바로 이제 신라 정말 거의 말이죠. 진성여왕 때 각간 유형 등이 이제 3대목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11번. 자,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서울의 노론 지방이었고요. 양반전 만들었대요. 서울의 노론 지방 양반전, 한전론 주장했다. 수레와 선박의 이용이 중요하다. 바로 박지원이죠. 대표적인 실학자 박지원. 박지원의 책을 찾으라 문제인데, 북학에는요 박제가죠. 여기서 뭘 강조해요? 소위.
우물물에 빗대서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북학이었고, 관홍소초, 이거 바로 이 관홍소초에 뭐가 있어요? 한전론인 거예요. 한전론. 한민명전이라는 글을 통해서 한전론을 하면서 자, 토지 소유의 사안선을 설정하자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관홍소초에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죠. 의사문답 홍대용이죠. 홍대용이 여기서 이제 뭘 주장해요? 지전설, 그 다음에 무한 우주론까지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지봉유설도 이것도 아마 세강형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이 왕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왕까지 같이 결하십시오. 광해군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수광이 지봉유설을 쓰게 되고, 이것이 이제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이에요. 그래서 답은 박지원 2번이죠.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에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이정무의 대마도 정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종은 세종인데,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던 시기는 세종은 세종인데 실제 이걸 한 것은 사실은 상왕이었던 태종이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세종 원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태종이 죽어서 이제 세종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태종이 자신의 왕권을 세종에게 넘겼죠. 넘기는데 병권 넘기지 않아요. 군사활동이니까 사실상 이제 세종 때 상황이었던 태종이 한 것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세종 원년에, 그러니까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었고요. 전문 역동법, 연문 구동법, 당연히 세종이니까 그냥 가는 세종 때 사실을 찾아라 문제가 되겠고요. 세종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농사직설, 최초의 관찬 농서였었죠. 어렵잖아요. 답은 3번이고요. 과전법은 사실은 조선이 개창되기 더 직전에 1391년에 공양왕 때 있었던 것이고, 미시에난 이거는 세조 만렵이죠. 그러면서 유양소가 폐지가 된 사건이었고요. 정도전은 태조 때 죽었죠. 태조 때 당시에 요동정벌 추진하다가 이방원,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의 이제 1차 왕제난을 통해서 정도전이 제거가 되고 요동정벌은 좌절되게 되죠. 답은 세종 3번이죠. 다음에 13번.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요? 1876년. 이거 좀 써놓을까요? 1876년 이때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다가 영선사를 파견했다. 이것도 물론 자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언급을 했지만 연도까지, 그 다음에 사실은 월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랑 같이 이제 뭐가 언급될 수 있냐면 조사시찰단 같은 1881년이었고요. 다음 조사시찰단은 먼저 4월달이었고 그 다음에 영선사 9월달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던 그 내용이죠. 얘는 1881년. 그럼 이 사이의 사실을 찾아라 문제가 되는데, 봤더니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군국기무처라던가 그 다음에 통립기무함은, 이것도 제가 주의를 줬던 거죠. 뭐라고 했냐면 각 시기, 특히 이제 개화 이후에 여러 개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 기관들이 있다. 그 기관들이 어느 시기 때 있었던 기관인지를 정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통립기무함은 군국기무처라든가 뭐 교정청이라든가 법규 규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개화 정책이 거의 시작이죠. 이제 막 시작이었고, 그때 뭐가 설치가 돼요? 통립기무함은 1880년 12월 달에 설치가 됩니다. 답은 바로 2번이에요. 2번이고, 자, 군국기무처는 못하네요. 군국기무처. 자, 군국기무처는 언제? 1894년 1차 가보개혁되고요. 그 다음에 2차도 아니죠. 그냥 무조건 1차 가보개혁 때까지만. 왜냐면 2차 가보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라면서 정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잖아요. 자,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이죠. 2차. 자, 9번 신참. 이건 어디? 광무개혁. 1897년 이후 광무개혁이었고, 특히 대한민국 국제를 선포했다 1899년이죠. 이것도 연도까지 이제 개혁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누차 수업 시간 설명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제 2번이라는 걸 답을 알 수가 있겠죠. 답은 2번.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오랜만에 나온 이제 세계 문화유산 관련된 문제가 되었고요. 역시 뭐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종묘라든가 또는 화성, 종묘,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수가 이제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종묘, 현대 왕들의 사랑이었다고 했었고요. 이게 1995년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요. 그 다음에 화성. 혹시나 제가
그 작년이었나요? 초창기에 이제 수원 화성 갔다 오면서 그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이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문화유산인데요. 정조 때 만들었고요. 이것이 정말 잘 만든 그 성곽이어서 세계 문화유산에 역시 등재가 되죠. 1897년에 등재가 되었어요. 다 맞죠? 다 맞는 거고. 근데 한양 도성, 자, 한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원래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었다가 이게 이제 포함돼요. 그러면서 고구려, 물론 고구려는 저 이제 북한과 관련돼 있지만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요. 그죠? 근데 나중에 된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문화유산은 이제 문화가 많이 보관되는 공간, 바로 수도예요, 수도. 저기 어디야, 그 신라는 경주가 되겠죠. 그럼 백제는 수도여야 되는데 백제 수도가 많아요. 그죠? 우선 한양이 있었고, 서울이죠. 지금 한성. 그 다음에 또 뭐 어디냐, 공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가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또 수도를 하려서 익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양은 빼라, 서울은 빼라고 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고구려도 한때 수도였었고요. 그다음에 백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신라도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죠. 수도는 아니었지만 뭐 신주 설치하고 굉장히 중시했었고, 고려, 남경이 있었고요. 조선 수도잖아요. 지금 우리 수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나라로 딱 귀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한양은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아닙니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그만 기억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3번 알 수가 있겠죠. 남한 산성 2014년에 역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때 성곽 두 가지, 바로 화성과 남한 산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답은 어쨌든 3번. 다음에 15번.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던 단체. 토론의 단체인데, 자, 1897년 하면 떠오른 단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인민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위상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신문지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독립협회, 독립신문 되겠죠.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헌정연구회 활동을 개선했던 것은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 자, 국민 계몽을 위해서 회보 발간했고요. 특히 만민 공동회, 이것이 관민 공동회까지 발전하게 되죠. 답은 2번 독립협회. 자, 보부상 중심의 단체. 자, 이들은 뭐예요? 독립협회를 오히려 방해했었던 황국협회죠. 보부상들. 황권 강화를 위했던 단체 황국협회. 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구시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이거를 반대했었다. 1904년 보안회죠. 보안회. 답은 2번 쉽습니다. 다음에 16번.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자주 언급했던 분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인물사 관련된 특강할 때 꼭 빠짐없이 항상 집어넣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될 분 중에 몇 분 계신데, 대표적인 유명한 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분,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 이회영이죠. 자, 이분 설명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분은 이 가문이, 집안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왜? 여러 형제들이. 국권이 폐탈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이제 그전에는 이제 1907년 신민의 활동하고 있다가, 신민의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국권이 폐탈하는 과정 속에 여러 형제들이, 그래서 이회영, 이시영, 뭐 이철영, 이건영, 형제들이 원래 엄청난 부자였어요. 네로라는 양반 가문인데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자신들 전 재산을 다 갖다 팔고 그래서 독립운동에 힘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간도 삼원부에 가서 신흥 강습소 만들고요. 그다음 신한민초 만들면서 바로 나오죠. 경학사를 조직을 하게 되죠. 1911년 신한민초에다가 경학사 자치 조직,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서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다. 이회영.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 조선어학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자, 저 인물사 관련된, 또 이회영 관련된 제가 수업을 했던 것을 들었던 분들은, 이건 무조건 답이 될 수 없어. 라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회영은, 여기 나와 있네요. 1932년에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친절한 문제예요. 연도까지 써줬어요. 32년. 그죠? 그런데 조선어학회는 언제 있어요? 1942년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게 당연히 답이 아니지 알 수 있겠죠. 옥고를 치렀다, 뭐 장지영이라든가 뭐 최연배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어 학계 사건을 해서 큰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다. 물론 같은 1919년이죠. 이때 이회영도 활동했었고, 그다음에 뭐 한용운이라든가 이들과 연계가 되면 활동하고 있긴 했으나 민족대표
아닙니다. 33은 아니네요. 예, 이들은 국내에 있었던 주로 어디냐면 개신교, 그다음에 불교 일부 가담 내에서 특히 천도교예요. 이들이 이제 주로 한 것이고, 자, 이 당시 때 이회영은 주로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대표 3.1 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균주의 조소왕이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한국국민당 언제요? 1935년. 자, 이것과 관련된 단체 조선민족혁명당. 원래 조선민족혁명당이 1935년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다른 단체 많은 인사들이 가담돼 있긴 했었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은 가담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그 같은 해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지게 되죠. 35년. 그러니까 다 1번이라든가 4번 같은 경우는 이회영과는 전혀 관련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답은 2번이 맞습니다. 17번. 자, 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현대사를 정리하면서 현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의 개헌 과정을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고, 역시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주의를 갖고서 신경을 써서 공부했던 분들이라 한다면, 당연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정부에선 6월 15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했고요. 개정된 새 헌법은 효력을 발생했는데, 자, 뭐라고 됐냐면, 지금 중요한 거 내각 책임제. 그러면서 허정이 되었다. 허정 과도입법정부가 만들어지면서 3차 개헌을 했고요.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의 개헌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3차 개헌이니까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 내각제를 하면서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총선이 다시 시작되고, 그러면서 민의원, 참의원을 선출하게 된 거죠. 양원제 국회. 답은 4번이고요. 자,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건 언제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하면은 50년부터 53년까지니까, 자, 이거 뭐예요? 52년에 있었던 1차 개헌, 발췌 개헌이에요.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4.4.5 개헌은요, 2차 개헌이죠. 2차 개헌, 54년 있었던 사건이었고, 자, 토일주체 국민회의, 이건 유신헌법. 박정희가 장기 집권하겠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토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이제 간선제로 뽑겠다 했던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4번. 다음에 18번 문제를 봤더니, 자,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앞서서 문제들을 좀 보면요. 주로 이제 이번에 문제가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국왕의 업적들에 대한 문제.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 유형도 있고요. 쉬운 문제 유형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쉬운 문제 유형이 뭐냐면 대표적인 왕들을 제시하고요. 또 그 왕에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고 이 왕과 관련된 사실 업적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다가 이 문제를 딱 보고서 홍건적 나왔으니까 공민왕이구나. 공민왕의 업적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아마 틀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실수. 자, 뭐라고 했어요?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공민왕 때를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민왕을 설명하면서 문제풀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민왕은 크게 두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홍건적의 침략 전과 후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홍건적의 침략 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원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이었고 홍건적의 침략 이후로 이제 공민왕의 측근 세력이 싹 다 사라져, 싹 다 제거돼요. 호황새 난도 발생하면서 싹 다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신돈이라든가 신사대부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 정책, 이제 후반기 개혁 정책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그다음에 문제를 꼼꼼히 봤다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제가 이 비슷한 문제를 냈는데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문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쭉 오다가 너무 쉽게 오다가 이것도 똑같이 이제 쉽게 봤다가 틀릴까 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민왕 이후고요. 당연히 답은 1번. 화약 무기를 사용해서 진포해전에서 승리했다. 우왕 때죠. 우왕 때 최모산이 만든 화포를 바탕으로 해서 1380년에 진포해전에서 왜구를 격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구 격퇴는 대부분 우왕 때 아니면 청왕 때라고 설명했었죠. 답은 1번 맞고요. 자, 처인성 전투 또는 처인부곡 전투, 몽골 2차 침략되죠. 2차 침략되고 한참 전이죠. 지금 우리는 원간섭기, 그것도 만렵인데 이거는 몽골 침략기요. 2차 침략기고 이때 왕은 고종입니다. 고종. 자, 기철 18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체크할 수 있는 답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기철 1파를 제거하고 쌍성 총관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했다. 공민왕 때고 공민왕 초반기의 개혁 정책이에요. 공민왕 초반기 때 반원 개혁 정책.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라 이후니까 1번인 거죠. 1번. 자,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 대장경, 특히 이제 제주 대장경이라고 하죠. 언제? 몽골 3차 침략 때 1236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죠. 이게 자꾸만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안 했으면 했는데 제발 여러분들 안 했으면 한 바람입니다. 9번.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서 옳은 것은 자, 남인들이 대구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한국 정치네요. 특히 허적과 윤유 등에 처형당했다. 이거 좀 써야 되죠? 이거는 이제 경신환구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숙종 초반에 있었던 한국 정치였고요. 처음 한국이죠. 그 다음에 인현항구가 복이 되었다. 그러면 노른과 소론이 정계 복귀했다. 바로 갑술환구. 이거는 갑술환구. 자, 이거 비슷한 문제 기출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저도 이런 문제 냈었어요. 경신왕국과 갑술왕국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바로 뭐요? 기사왕국 찾아라. 기사왕국. 또는 경신왕국 이후에 이제 그 서인의 이제 분화 이제 서인이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그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했다. 언제요? 기사왕국 때. 기사왕국 때 이제 원자 정어 문제 송시열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송시열이 우선은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가 당시에 송시열을 두려워했었던 숙종이 다시 불러들이죠. 그러면 정읍에서 사살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많은 서인들이 이때 이제 큰 화를 당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요. 1번. 그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걸쳐 예송 논쟁 언제? 숙종 전에 현종 때. 그래서 기예송, 가빈예송이고 가빈예송은 이제 숙종이 즉위할 그때 딱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숙종을 이어져 나갑니다. 어쨌든 틀렸고요. 자, 서인 정치의 한계를 느꼈던 정예립 모반 사건은 언제 있었다? 선조 때 있었던 사실이었고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조총부대를 파견되어 이게 뭐예요? 나선정벌. 나선정벌은 휴종 때 있었던 사실이죠. 답은 그래서 네, 1번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다음 사건을 시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대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라면서 그걸 먼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헌법이라든가 헌법 개헌 과정이라든가 뭐 통일정책 뭐 이런 것도 정리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 그래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어떻게 나오나 순서별 문제라고 했었죠. 역시나 그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필기 좀 하면서 볼게요. 제헌국회가 구성되면서 헌법 지정되었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1948년. 연도만 쓸게요. 자, 여운형과 김교식은 자화합작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좌익과 우익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이제 통합된 정부를 만들기 노력했었죠. 바로 1946년. 제가 이거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끊어서 1년 단위로 끊어서 1946년은 자화합작 운동기라고 이제 기억하라라고 했었고요. 47년은 자화합작 운동 실패기. 그 다음에 48년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조선 건국 동맹을 통해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자, 이거 뭐라고 했냐면 해방 딱 당일날 1945년 8월 15일날 여우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에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1차 비서공동위원회 이것도 1946년인데 자, 이건 뭐예요? 모스크바 상무회상의 결정문에 따라서 제1차 비서공동위원회가 열렸고 그런데 이것이 3월달에 열렸는데 5월달에 결렬돼요. 결렬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자화합작위원회였던 운동. 그러니까 답은 이거죠. 가니까 따라나가 네, 3번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어때요? 쉽죠? 정말 쉬웠던 문제고 다만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를 일부러 유발하게 만든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한다면 아마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고요. 심지어는 커트라인데 이제 이 한국사는 거의 뭐 95점 정도 합격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제 뭐 같이 봐서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실은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좀
보통 이제 그 시험을 끝나고 나면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더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아마 긴장이 탁 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자, 오늘 하루만 풀어요. 오늘 하루만 긴장을 푸시고요. 자, 내일부터 또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 약 한 달죠? 한 달 뒤에 국가직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있어요. 바로 있으니까 이 한 달에 한 시간이 짧은 시간이고요. 또 길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점수를 꽤 많이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는 내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좀 쉬고요. 쉬고 싶으시면 이제 그 정도 긴장을 푸시고 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이제 긴장을 바짝 이제 조여서 한 달 뒤에 있을 국가직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국가직 대비 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